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은 계산 프로그램인데요.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 복잡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엑셀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를 한번 입력하는 방법부터 학습을 해볼까요? 함수는 미리 이 엑셀 자체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함수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함수 이름이 이제 입력을 할 때 방법입니다. 먼저 함수는 우리가 수식 입력할 때는 이꼴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입력할 때 함수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가로 한 다음에 인수가 나옵니다. 인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에는 많이 쓰는 함수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죠? 많이 쓰는 함수에 어떤 것이 있고 그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고 있으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성적표를 작성을 해놨는데요. 네, 성적표를 작성을 해놨는데 이 성적표에 보니까 총점, 평균 이런 걸 내는 이런 난들이 있어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총점을 내볼까요? 이 김길동이라는 학생이 총점을 내겠습니다. 총점은 뭐예요? 이 국영수의 합계를 내면 총점이 되겠죠? 네, 이 총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함수 자체는 엑셀 자체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합계를 내는 난이 있습니다. 합계 단추 클릭해주면 어떻게 돼요? sum이라는 함수가 나오면서요. 어서부터 D4부터 여기가 D4죠? D4부터 F4까지의 sum 총점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 검산이 가능하죠? 맞으면 엔터키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총점이 들어갑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시 이제 오영신 학생의 총점은 역시 총점란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합계 단추 클릭해주면 이렇게 다시 지금 나오죠? D5 열부터 F5 열까지 총점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역시 맞는 답이면 여기서 입력하기 그냥 클릭해 주시면 들어갑니다. 우리가 입력하는 방법에는 이제 어때요? D4, F4, D5, F5 자동으로 알아서 이제 이 열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행의 숫자가 늘고 있죠? 열은 이제 D부터 F열까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합계를 잡아 당겨주면 알아서 지금 행이 늘고 있습니다. 행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합계를 쉽게 여기 sum 함수에 의해서 합계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예전에도 한번 썼었고요. 앞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쉽게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구했으니까 이제 평균을 구해야겠죠. 평균. 이 평균은 우리가 이제 H4 김길동 학생의 평균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길동 학생의 평균 칸 선택을 해주고요. 그죠? 역시 이 많이 쓰는 함수는 여기 합계에 들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있죠? 화살표를 클릭하니까 어때요? 평균, 최대값, 최소값, 숫자 개수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평균 클릭해보니까 average라는 함수네요. 그죠? average라는 함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D4부터 맞죠? 예. G4까지 총점까지의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F4까지만 내면 되죠. 그죠? 이럴 땐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F자를 딱 눌러주세요. F4까지. 그래서 D4,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죠. 범위가 D4에서 F4까지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네, 맞게 입력했으면 엔터키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가죠. 다시 여기도 평균 D4에서 F4까지. 얘는 지금 잘못 들어가고 있네요. 그죠? 딜리트 컨트롤 Z로 할까요? 네, 이 학생의 평균 지금 오영신 학생 다시요. 평균 선택해주면 지금 범위가 잘못 나오고 있죠? 네, 범위가 잘못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범위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입력을 하면 돼요? 오영신 학생은 D5죠? D5부터 땡땡이죠? 어디까지요? 네, 여기 F5가 되겠죠? F5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평균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학생의 평균도 내볼까요? 평균, 네. 위로 자꾸 나오네요. 옆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쵸? 여기도 D4에서 F5까지 해서 D4가 아니라 6죠? D6에서 F6까지 이렇게 해서 요 줄만 구하면 됩니다. 엔터키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가죠. 네, 지금은 D4, F4, D5, F5, D6, F6에서 한 줄씩 늘고 있어요. 역시 잡아당기면 같이 들어가게 되죠. 드래그하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평균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왔어요. 우리는 소수점이 필요 없다 할 때는 지금 여기 표시 형식에 보면 소수점을 더 많이 나타내기가 있어요. 또 소수점이 필요 없을 때는 예, 줄이기가 있죠.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예, 더 많이 나타낼 수도 있고 소수점을 아예 없앨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까지 우리가 쉽게 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순위를 구할 차례죠. 순위. 예, 학생들의 우리가 순위를 매겨볼 차례입니다. 순위는 지금 여기 기본 홈탭에는 자주 쓰는 합계와 평균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순위 같은 데는 이제 함수니까 깊은 함수는 수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수식에 들어가서 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I4가 되겠죠? I4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함수 추가. 여기 함수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클릭하면 통계가 나와요. 이 통계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함수가 몽땅 들어있죠. 여기서 순위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순위는 랭크 함수가 되겠어요. 랭크 어디 있을까요? R이죠. 이렇게 랭크 함수가 나옵니다. 여기 랭크 선택하니까 수 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합니다 라고 나왔죠. 예, 이건 여러분이 이제 차차 엑셀을 많이 활용하면서 쓰게 되겠죠. 먼저 순위에 대한 함수 랭크 사용해주면 이렇게 어때요? 함수 인수, 즉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가로에 인수를 넣는다고 그랬죠. 함수 인수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김길동 학생의 순위를 구할 텐데요. 이 학생의 순위는 우리가 그냥 총점을 갖고 구하겠어요. 총점을 갖고 G4가 총점이 되겠죠? 총점이 되겠습니다. G4를 눌러주겠어요. 먼저 이 학생의 총점을 가지고 어느 범위에서 REF라고 나오죠? 이거는 범위를 정해주는 거야. 이 총점이 이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구하는 거예요. 범위가 REF죠? 범위는 총점, 길동부터 홍승긴까지, G4부터 뭐예요? G13까지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범위를 정해줘야 되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 범위는 절대 범위로 정하고 싶어요. 이 밑에 있는 영신이나 영국 학생도 모두 범위가 같아요. 이 범위 안에서 이 총점에서 순위를 구할 거기 때문에 범위가 같습니다. 절대 범위를 사용을 할 때는 F4키를 눌러줘요. 우리가 뭐 했죠? 달러키 눌렀었죠? 달러 G, 달러4, 달러 G, 달러 13까지의 절대 범위에서 이 학생의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랭크 함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학생의 점수 214겠죠? G4가 되겠습니다. G4를 범위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G4에서 G13까지 범위에서 비교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옵션이 들어가는데 그 옵션은 뭐냐면 이 범위에서 지정된 이제 수의 순위를 구하는 거야. 옵션에는 0과 1이 있습니다. 0은 값이 큰 순서대로, 큰 학생이 잘한 거다 해서 큰 순서대로 구하는 거죠. 우리가 0이 기본이라서 순위를 정할 방법을 정하는데 뭐예요? 큰 순서가 1등이 되는 거야. 0은. 근데 1은 반대로 작은 순서가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금은 어때요? 큰 순서가 잘하는 거니까 0으로 써줘야겠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0이 돼요. 그래서 확인해주면 이렇게 이 학생의 9등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영신 학생이죠. 이 학생의 순위. 먼저 함수 추가에서 통계에서 어떤 함수죠? 랭크 함수죠. 네. 랭크 함수 RANK 랭크 함수를 이용을 할 거예요. 이 학생의 점수는 총점 233이죠. 예, 넘버 233이에요. 즉 G5가 되겠죠. 이 학생의 점수 G5를 비교하는 거예요. RF 어디서 비교해요? 길동 학생의 점수부터 홍승기 학생의 점수까지 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이 점수들은 절대값이 들어가야겠죠. 절대값 달러를 넣어주라 그랬어요. G4에서 G13까지의 이 범위 내에서 이 학생의 점수를 비교해요. 순위는 안 넣어도 오더죠. 안 넣어도 큰 숫자가 높은 순위가 되는 거고 0을 넣어도 높은 순위가 되는 거예요. 큰 숫자가 높은 순위가 되고요. 만약에 1을 넣으면 반대로 작은 숫자가 높은 순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총점을 갖고 비교하니까 0을 넣거나 안 넣어야겠죠. 이번에는 넣지 말고 그냥 확인할까요? 확인. 네, 이 학생은 8등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영국 학생 한 명만 더 해볼까요? 역시 이 학생의 순위 칸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랭크 함수 입력을 해야겠죠? 네, 여기다가 equal 써주고 R자 누르니까 랭크가 나오네요. 랭크 함수 이렇게 놔주고, 그죠? 이 학생은 어디죠? 예, G6죠? G6죠? G6. 이 학생은 G6에서 비교를 해야 돼요. G6가 이 학생의 점수예요. 그죠? 범위를 써주려 했어요. 범위는 절대 범위죠. 달러. 어서부터요? G4부터죠? G 달러 4. 그리고 에서부터 절대 범위라고 했어요. 또 달러 G의 몇 번까지죠? 13번까지죠? 달러 G의 달러 13번까지 넣어주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뭐죠? 네, 내림차순이 되는 거예요. 큰 숫자가 이기는 거고 2를 입력하면 반대겠죠. 우리는 0을 입력하고 0을 입력하면 뭐예요? 큰 숫자가 높은 순위가 갖는 거죠. 엔터키 쳐주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 학생이 1이네요. 265. 제일 높은 점수가 맞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순위를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민주학생, 통계, 랭크. 지금 여러가지 방법을 하고 있죠. 랭크. 그리고선 민주학생의 점수죠.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REF는 총점은 길동학생부터 승기학생까지 넣어주죠. 근데 이 범위가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갔는데 절대값이라고 그랬으니까 F 4K 넣어주시면 달러가 다 붙습니다. 그리고 0 입력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순위가 들어가죠. 당겨주시면 자동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 한번 같이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마지막은 아니군요. 예, 다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학생들의 등급을 매겨보겠습니다. 나온 점수를 이용해서 등급을 매겨보겠어요. 순위를 이용해서 매겨봐야겠죠? 순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3등까지는 1등급으로 치고, 3등 이하는 2등급으로 치겠어요. 얘가 1위가 됐나요? 같은 점수네요. 그죠? 공동 1위네요. 2위가 없고. 예. 그래서 3등까지는, 그럼 이 3명의 학생이 1등급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2등급이 되겠어요. 3등까지는 1등급으로, 나머지는 2등급으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등급을 매겨보겠어요. 이런 조건, 3등까지는 1등급으로 치시고, 나머지는 2등급으로 매겨주세요. 라는 거는, if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if 함수. if 함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조건 함수입니다. 조건. 주어진 조건이 참인지에 따라서 거짓인지 참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을 구하는 거죠. 여기서는 3등까지만 1등급이고 이제 4등부터는
2등급으로 하세요 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3등까지만 1등급이 조건이 되겠죠. 조건이 참이면 1, 거짓이면 2 값을 표시하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먼저 if를 입력을 해야겠죠. 네, if. 그리고선 지금 가로 나오니까 조건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if 함수가 있고 조건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값이 맞으면 이제 값 1이 나오고 그 값이 틀리면 값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것은 1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것은 2로 나오게, 값이 참이면 true이면 1로, 값이 false 거짓이면 값 2로 표시하게끔 하는 것이 if 함수가 되겠습니다. 한번 이용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지금 셀 J4 등급을 이용한 J4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if 함수를 이용을 할 거예요. if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조건을 입력을 해야 돼요. 조건. 그죠? 조건. 지금 우리는 이 등수, 순위를 가지고 조건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순위 칸을 보면 셀 I4가 되겠죠. 그죠? 지금 이 길동 학생의 순위는 I4에 나와 있습니다. I4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잘못, 요거 지워줘야겠네요. 그죠? 먼저, 작거나 같으면, I4가, 지금 이 순위가죠? 순위가 3등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가 그 학생을 1등급으로 칠 거예요. 만약에 이 3등보다 작거나 같지 않고 3등보다 크다면, 그 학생은 2등급으로 쳐라, 라고 이렇게 조건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키 또는 입력키 눌러주면, 이 학생이 3등이 아니고 9등이니까 2등급이 딱 나오네요. 예, 알겠습니까? 그럼 영신학생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영신학생, 이 학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학생도 조건이 if죠? if. 네, 바로 I자 누르니까 if 나오네요. if 클릭해주니까 조건 넣어야겠네요. 이 학생의 순위는 어디에 있어요? I5에 있죠? I5. 이 I5가 작거나 같다면, 뭐보다 작거나 같다면요? 3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 학생이, 3등보다 같다는 건 2등이거나 1등이거나 3등이라는 소리죠? 1등급으로 치시고, 3등보다 크다면 2등급으로 치세요. 이렇게 조건을 걸어줍니다. 네, 맞죠?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2등급 나오네요. 여기 1등인 학생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도 조건이, 네, 이렇게 if 조건 함수죠. 이 학생의 순위는 어디에 있죠? I6에 있겠죠? I6 이렇게 딱 지금 색깔이 표시가 됩니다. I6가 작거나 같다면 3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1등으로 치시고 3등보다 크다면 2등으로 치세요 라는 조건으로 넣어주면 네, 이 학생은 1등급이 되네요. 그죠? 우리가 여기 땡겨 볼까요? 요거는 I7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I8로 바뀌었고 쭉 땡기면 I9, 네, 이렇게 바뀐 거 볼 수 있죠? 네, 맞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맞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금 랭크 함수, 먼저 평균을 구했고요. 그 평균을 이용해서 랭크 함수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위를 가지고 if 함수로 등급까지 한번 매겨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lookup, 찾기 함수를 한번 찾기 함수의 활용을 한번 학습을 해보고요. 찾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학생의 학점을 한번 수미양과 학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매겨보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